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감한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기억해야 될 문장 하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최종 결론에서 오늘 기억해야 될 문장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용감하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 책을 한 권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기업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메리칸 포스트를 세워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보면 국수주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은 높이 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대선에는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위축되고 하면 트럼프의 재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루빨리 이 자유로운 왕래를 허락하겠다. 머지않아 매우 빠른 시간에 매우 곧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3일 현재 시간 아직 시판이 허가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두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한국처럼입니까?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제도에만 속한 혜택을 받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중산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취약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클로로킨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래서 치솟는 실업률과 경제 위축이 재선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죠. 헬리콥터 벤이 아니고 폭격기 파월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돈을 뿌립니다. 물론 지금 2,500조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만 곧 통과될 것이 유력해진다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돈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정신은 뭐 당분간 조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월 초에 그 중국 우한폐렴, 그 당시에는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제 지인 중에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선생님한테 제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종료되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겠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항체가 형성돼 가지고 자연 소멸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지금 그래도 한 30년 동안 의료인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었는데 며칠 전에 뭡니까 감염학회 그 위원장이 그런 말 했죠. 한 60% 정도가 걸리게 되면 자연 소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좀 위험하지 않겠나. 물론 일개 시민이 미국을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소시민 국민들을 걱정이 되죠. 그래서 다급해진 트럼프 역시 기업가다.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국의 대통령이 이전에 기업가적인 기질이 상당하죠.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매우 곧, 참 이런 말을 한국 사람 잘 안 쓰죠.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매우 곧 영업 재개를 하겠다.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다. 그럼 30일 이후 되면 뭡니까? 자유로운 왕래를 하겠다 이 말이죠.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채 5일 6일도 남지 않았는데 무모한 트럼프와 전염병 전문가 안토니 파우치 연구소장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이렇게 하죠. 지금 이 문제를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봉쇄해라, 거리두기 해라 해가지고 언제까지 거리두기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겠다 이거죠. 그만두고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근데 미국이 같은 경우는 부실한 미 의료 인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는 마스크도 좀 부족하다 하죠. 미국에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을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강도, 도둑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쓸 정도로 몸이 아프면 집에 있지 왜 밖에 나오냐, 뭐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은 정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냐, 목숨이냐, 대선이냐,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대선. 자기의 재선을 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존 체인버스 전 시스코 회장입니다. 좀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코로나 발 위기, 야구로 치면 1회 초에 진입했다. 큰 기업 40% 사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개인이죠. 개인이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빌 게이츠도 그런 말 했죠. 미국의 셧다운을 피할 시기를 놓쳤다.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야구로 치면 1회 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미국인들,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하는 사람들 공항에 마스크를 낀 사람이 없죠. 한국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한 말인데, 드러난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근원적 원인을 살펴야 된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주 CEO로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 즉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신문지상에는 지금 코스닥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만에 폭등을 했죠. 그런 긍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기사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도 다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은 많이 풀리는데, 돈은 엄청나게 풀리는데,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지금 돈이 많이 푸니까 그나마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회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채권을 발행한다.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우리나라도 뭡니까? 국민은행. 예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BISB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아주 고이자로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8%, 7%, 8%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회사채 보통 우량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보통 완판이 됩니다. 근데 BBB 등급 같은 경우도 투자 적격입니다만은 BBB 등급을 미연준에서 사줄 것인가? 미연준은 원래 뭡니까? 국채만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 사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인수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정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되는 뭡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한다 이거죠. 정부가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집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다 국민으로부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것이 힘이 세느냐? 이래 봤을 때 돈을 푼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거리두기,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집 밖을 나가지 말자. 대구 같은 경우도 30일까지 지금부터 2주, 23일부터 2주니까 4월 5일까지 거리두기, 집에 조용히 있기, 이런 슬로건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일단은 보면 미합참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코로나19 위기 넘기는데 90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90일. 그럼 앞으로 90일이면 3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24일 오후 7시 30분 기준인데 46,000명입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은 이게 53,000명이다. 하루에 거의 뭐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53,268명, 벌써 뭐 한 7,000명 정도 늘었죠. 내일 되면 또 6만 명이 6만 대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90일 만에 해결될 거냐? 그럼 뭡니까? 미국 경기는 침체하겠죠. 실물 경제가 침체합니다. 근데 금융은 돈을 뿌리니까 어떻게든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00조를 뿌리겠다. 100조.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줄도산할 기업이 일단은 목숨은 부지합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금융은 어느 정도 지금 뭐 극약 처방을 했지만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전문가에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가 지금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미국이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저도 희망합니다. 저도 뭐 지긋지긋한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시스코 회장,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말은 최선의 상황을 희망한다. 저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있죠. 좀 애들하고 놀고 북적이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대비하며 행동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여러분한테 오늘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하는 행동. 저는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늘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살면서 항상 최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월달, 1월달 그때는 우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때 제가 집을 살 때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낼 정도의 돈은 항상 마련하라. 저는 3년 정도를 보는데 제가 멘토로 삼는 그 어르신은 2년을 보더라고요. 그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르신은 2년 정도면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한 50년 동안 부동산 하시면서 겪은 사람들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3년을 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상황을 희망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하라. 대비하면서 행동하자. 자,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